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요리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식사해 보니까 먹을만 하나요? 네.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죠? 네. 아주 그냥 병난난 음식이라 해가지고 맛도 없고 간도 안 맞고 부실하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 건강식 하면 그냥 무염식을 해야 되는 걸로 아주 그렇게 상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원에도 가보면 환자 음식이 아주 간이 안 맞아서 나오면서도 거기 비건강 재료와 비건강 요리법을 가지고 이 요리를 해서 나오는 음식 보면서 이게 참 뭐가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환자분들이 거기서 잡수고 계시는 동안에 절대로 이 몸이 자연 치유를 할 수는 없겠구나. 일시적으로 약물이나 수술이나 이런 요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적인 증상은 해결해 줄지 모르나 근본적인 병을 치유해서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재발을 안 하게 어떻게 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잘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음식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 명 혹은 한 명이랄지라도 방에다 텔레비를 놓고 온갖 세상 소식을 듣고 있는 거며, 샤워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 매일 샤워를 하고 햇빛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처방을 받아오면 집에 와서 이제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재발도 막을 수 있고 또 회복도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늘 지도해 드리는 이 모든 생활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실천할 때에 병원에서 주는 도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이 들면 병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질병들, 여기 가지고 오신 이런 질병들은 거의가 다 그냥 여러분 몸 안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잘 갖추어 준다면 몸 자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거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접하고 이런 건강을 돌보는 이런 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요리법.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요리법이 잘못되면 비건강 음식을 만들어 먹게 돼 있어요. 필기하실 분들은 좀 필기를 하셔도 되고, 이 강의가 이제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요리를 어떻게 해야 건강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가, 요리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식사법,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관심 있으시죠? 네. 이런 얘기에 제일 관심이 있고, 질문하라 그러면 이런 강의하고 나면 질문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바로 이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자,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 여러분이 성서의학 책을 보면 거기 요리하는 기본 원칙법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읽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리를 하면 되는데 그 책을 읽고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읽어도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와서 지금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엌에서 요리를 이제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배우는 요리가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그 계절에 맞게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요리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1년 내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1년 내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 음식을 다 먹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계절에서나 여러분이 혹시 지금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태국이 여러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의 식성에 자기들의 입맛에 간을 딱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법. 누구든지 나처럼 하고 나처럼 먹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입맛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을 여러분이 고수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맛있게 소화 잘 되게 여러분의 건강에 필요하게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 몇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익히고 가시면 이제 그런 요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매 끼마다 다른 메뉴로 음식을 해내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우리 부엌에서 음식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꼭 배달해서 먹는 이대로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꼭 그 재료를 갖고 이런 맛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뉴판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정도 먹어주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음식을 조금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작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고 종류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음식이 또 좋은데 어떤 분에게는 저런 음식이 더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다양하게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이 몸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느끼는 이런 맛을 느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장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위장세포들이 거북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이제 이렇게 먹어 나가면 이 잘 식사도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사하는 습관을 바로 길들여 주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길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재료는 100% 식물성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뭐가 좋으니 해가지고 동물성이나 뭐 기어다니는 지렁이까지도 잡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군뱅이도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뭐 군뱅이 잡아서 다려 먹는 사람들 별별 걸 지금 다 먹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부의 유익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일제히 재료를 구입할 때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재료 한도 내에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모든 곡식 종류, 그 다음에 과일 종류, 그 다음에 견과류, 그런 거 아닙니까?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식물성이라 그럽니다. 땅에 씨를 심어서 땅에서 오는 그름을 받고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식물성에서 주는 영양소. 이걸 우리 사람이 먹을 때에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받는 것이에요. 양식을 받는 건데 우리 체질의 자연 치유,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법칙에 따라 치료되는 것을 이걸 이제 자연 치유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몸을 회복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음식은 100% 식물성에서 취해야 됩니다. 그게 단백질이든 지방질이든 칼슘이든 뭐 이게 뭐든지 간에 전부 이게 식물성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을 주는 생명의 자원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받아갑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만 그냥 햇빛만 잘 주면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 태양 에너지, 태양에게 우리가 받고 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게 의의 태양이신 세상의 빛이시고 창조의 원재료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통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치유 에너지, 회복할 수 있는 양식,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생명으로부터 공중에 해를 띄우시고 거기에 그 생명의 빛을 주셨고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태양은 자기가 받은 생명 에너지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살아가는 게 다 식물성입니다. 그럼 식물성이 먹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태양으로부터 왔고, 태양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태양의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각각 종류대로 영양소를 만듭니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고, 감나무는 감을 만들고, 쌀나무는 쌀을 만들고, 배추포기는 배추를 만들고 말이에요.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류대로 빛을 받아서 종류대로 영양소,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빛을 직접 받아서 쓸 수 없는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이런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그냥 직접 받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 먹음으로 태양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는 생명의 에너지를, 그 생명의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태양을 통해서 식물에게 주고,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갖다 주고, 우리 몸은 결국 그 음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자, 이 말이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모든 음식은 다 식물성이다, 이 말이죠. 짐승도 식물을 통해서
그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왜? 짐승도 먹음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받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에 약간의 햇볕 에너지를 직접 피부가 받아서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비타민 D 같은 거 햇빛 에너지가 와야 만들어내잖아, 그죠? 우리가 꼭 햇볕에서 일광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옥외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산소를 받고 태양 에너지를 받고 이런 피부가 직접 받는 또 호흡을 통해서 직접 받는 이런 에너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써 음식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식물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는 사람은 씨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견과와 과일과 야채와 식물, 곡식을 먹으라고 했고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그냥 푸른 풀을 뜯어먹어라.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짐승들은 풀을 먹으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뭐 먹고 나았노? 이거 궁금하잖아, 그죠? 너 뭐 먹고 병 나았어? 그거 먹는 거, 그거 자기도 찾아 먹고 싶잖아요. 우리 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회복을 줄 수 있는 음식, 뭐 먹었냐고 할 때에, 그거는 곰 쓸개도 아니고, 돼지 쓸개도 아니고, 이것은 뭐, 속꼬리 뼈다귀도 아니고, 이것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치료제가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창조의 생명으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무슨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가? 소 뼈다귀를 갖다 꼬아 먹어야 되는가? 닭가슴살을 갖다 먹어야 무슨 살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만이 이것이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거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로 들어가야만이 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 영양사들, 의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가려져 있는 진리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확하게 환자들에게 건강식으로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셔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음식에 대한 기본 원칙이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어야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제가 참 많이 보고 있죠. 그분이 식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기록했고 이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영생 문제 전체적인 성경을 재조명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가까이 일상생활에 접목하도록 이 말씀을 아주 영감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다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참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책을 나란히 같이 조명해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다루는 모든 생활법, 먹고 살아가는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법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참 많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활동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 활동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영적, 지적, 신체적, 이 육체적 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절대적으로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건강적인 요리를 해서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고 나면 우리의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음식이 거기에 들어온 여러 가지 종합 영양소들을 가지고 합성시키고 상승시켜내는 작용에 의해서 식물성에 없는 물질을 수많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큰 몸이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상승시켜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받아 쓸 수 있도록 소화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화기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은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요리를 해서 건강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요리를 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이 식물성이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할 때 이것을 짐승을 통해서 받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식물성을 짐승이 먹어서 짐승이 만든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먹을 때에 우리의 세포는 변질을 일으켜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체질을 정상적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세포, 우리의 유전자 T인파구가 변질을 일으켰을 때에 오는 증상들이 다 이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명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여기 신앙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물성 음식을 섭취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직접 생명 에너지를 우리 몸이 받아야 스스로 살아 회복하고 재생하고 살게 하고 자라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일으키면서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식물성을 먹어야지 풀을 먹고 곡식을 먹고 자란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밥상에 많은 생선이나 동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체질이 변질되면서 이런 이상한 돌연변이 체질이 돼가지고 몸을 지켜줄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먹고 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받음으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이나 우리의 모든 이 피나 세포들이 날마다 받고 새로 나고 죽어나가고 계속 교차하고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먹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 몸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이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깔고 이제 요리를 할 때에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요리하세요 하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별로 맛이 없는데 끝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서두에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요리할 때에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제가 1번으로는 재료를 구입할 때 이제 이 얘기 제가 했죠. 재료를 구입할 때 꼭 100% 식물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요리를 할 때 이제 재료를 구입해서 요리를 할 때 절대로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식물을 사람이 고치지 말 것. 자연 그대로 먹을 것. 그 두 번째 요리는 자연 그대로 요리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치료식이라 그럽니다. 치료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이게 태양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이게 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사는 요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식이 요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식사법, 요리법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요리할 때는 반드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밥을 할 때 주로 쌀이잖아요. 우리 한국 주식은 쌀입니다. 쌀이나 혹은 밀도 약간 또 혹은 보리, 잡곡 이런 걸로 밥을 하잖아요. 이런 곡식을 가지고 죽을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곡식 자체에 있는 영양소를 절대로 뽑아내지 말고 그대로 할 것. 그래서 물에다가 오래 담가 두었다가 씻어서 하는 것. 그것은 물이 그 곡식 속에 있는 치료되는 성분들, 우리 몸이 꼭 받아 먹어야 할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온 이 치유 성분들을 다 녹여서 뽑아 나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곡식으로 음식을 할 때 물에 우려내지 말 것, 그리고 삶아내지 말 것. 그 자체로 삶으면서 익혀서 거기서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할 때에 쌀을 담가서 이렇게 오래 놔놨다가 밥을 할 때 그걸 슬슬 다시 또 헹궈 가지고 밥을 안치면 그 현미 쌀 속에 있는 치유 성분, 우리 몸이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좋은 치료제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물은 녹여서 뽑아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든지 물에다 담가 놓으면 빠져나갑니다. 그죠? 색깔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잖아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이나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뭐 농약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좀 우려서 담가 놨다가 먹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체를 씻되 농약이 걱정스러우면 차라리 대야에다가 다라니에다가 밀가루를 한 2숟갈 넣어서 허연 밀가루물을 풀어가지고 거기다 뭐 고추나 오이나 당근이나 뭐 여러분이 좀 의심나는 이런 채소들을 집어넣어서 그 물에 깨끗이 씻어서 헹궈내면 일단 묻어있는 농약은 다 제거됩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이렇게 밀가루물에 씻어서 깨끗한 물에 헹구어서 잡수시면 농약이 이 과일이나 야채의 표면 밖에 껍질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독이 되어버립니다. 농약 성분하고 밀가루 성분이 만나지면요, 농약이 제거됩니다. 그래 중화가 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든지 물에다가 이렇게 푹 담가 놓는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할 때에 제일 이제 우리 채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해서 건강식을 하지 못하고 뭐 10년, 20년, 30년 현미밥만 먹고 채식만 했는데 왜 암이 걸리느냐, 왜 이런 병이 오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일단은 채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건강적으로 요리를 해서 건강적으로 먹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치료를 하고 건강을 주는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건강개혁을 했다는 사람들의 음식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채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채식이 되고 어떻게 할 때에 건강식이 되는가.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식물성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식물성 속에 있는 어떤 일부를 깎아내거나 삶아내거나 우려내거나 짜내거나 해서 그냥 일부만 먹으면 그것은 그냥 채식이고 이것을 전체로 먹어주면 이게 전부 건강식, 치유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추를 뜯어다가 배추나무를 하고 싶다. 무청을 뜯어다가 무청나무를 하고 싶다. 산나물이나 쑥갓나물이나 시금치나물이나 뭐 산나물, 들나물, 무슨 나물을 가지고 뭐 쑥을 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채소 종류, 잎채소 종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로 이제 국 끓이든지 나물 무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금치를 잘 따듬어 씻어서 끓는 물에다가 푹푹 삶아가지고 헹구어서 꾹 짜서 거기다 양념 넣고 간장 넣고 맛있게 무쳐 먹으면 이것은 채식하는 거예요. 그냥 채식. 김치 이런 것도 다 채식입니다. 그런데 건강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시금치를 깨끗이 찢어서 뿌리 있는 부분을 찢어야 거기 흙이 다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깨끗이 하나하나 뜯어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서 그걸 냄비에 넣고 그냥 소금을 약간 뿌리면서 낮은 불에 저어가면서 이렇게 익히면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나올 때에 물기가 조금 있으면 너무 센 불에는 타버리니까 어느 정도 익을 수 있는 중간 불에다가 이제 뚜껑을 닫고 이 김을 한번 팍 올려버리면 그게 약간 말랑해집니다. 줄기가 약간 말랑하면서 잎이 새파랗게 있을 때 지금 그것이 물만 들어가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으로 그렇게 익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춰 놨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참깨든 들깨든 캐슈넛이든 뭐든지 한 가지만 고소하게 약간 볶은 것을 샥 갈아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쪼물쪼물 이렇게 무치면 그게 시금치 나물. 우리 한국식으로 요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금치 나물을 먹으면 이거는 치료식, 건강식이 되고 물에다 푹푹 삶아내서 무쳐 먹으면 그것은 그냥 채식입니다. 구분되시지요? 모든 나물 종류를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약간 쓴맛이 받치는 이런 것들은 삶으면 더 쓰니까요. 그냥 생 겉절이를 하는 게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걸 그냥 살아있는 샐러드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살은 걸 그대로 소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센 걸로 날 걸로 무쳐 먹는 거 이거는 뭐 자연 그대로 먹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무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 종류 이거는 전부 다 자연 그대로 찌든지 볶든지 삶아내는 건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청을 뜯어다가 이걸 깨끗이 씻어서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소금을 넣고 이게 볶잖아요. 기름, 약간 김을 올려서 익히잖아요. 이런 거 익힐 때에 여러분이 조금 더 맛을 내고 싶으면 거기다가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조금 넣어서 같이 이렇게 삶으면 맛이 좀 배어 나올 수 있고요. 먹을 때는 그게 좀 입에 걸리면 익히고 나서 드러내 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무청에다가 뭐 참깨나 들깨나 캐슈넛이나 천연 양념을 좀 갈아서 듬뿍 갈아 넣어서 이걸 조물조물 무치면 기름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이 그 깨나 견과류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기름이 거기 반질반질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 자체에서 기름을 짜서 먹지 말고 기름을 짜놨다가 오래 놔놓고 먹으면 산화도 되고 나쁘지만요. 그것은 자연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뽑아낸 거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자연 그대로 갈아서 넣어서 그 적석에서 이렇게 간을 딱 맞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간은 소금으로 하고 모든 맛은 천연 양념으로 그거밖에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 잡수시는 음식 참 맛있고 먹음직스럽잖아요. 전부 그렇게 해서 요리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복잡한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들어가서 몇 번만 이 설명 듣고 나서 가서 배우면 집에 가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식생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을 끓이려고 할 때에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시래기국, 무청 좋다니까 시래기국 된장에 치대서 뭐 거기다 조미료 넣어서 해 먹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무청을 가을 되면은 무 추수하면서 나오는 무청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베델에서는 그 무청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 추수할 때에 무청을 많이 이제 다듬어서 이걸 다 씻어서 큰 찜솥에다가 이제 타지 않을 만큼 불을 올려서 찌는 식으로 볶아냅니다. 거기는 반드시 소금을 좀 넣으면 좋고요. 물기가 조금 필요하다면 야채소, 다시물 우리 물을 넣어서 볶으면 맛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푹 익히잖아요. 절대로 누렇게 익히지 말고 푸른색이 살아 있으면서도 줄기가 말랑할 만큼 익히는 게 가장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설컹설컹 익혀놓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익힐 것은 말랑하게 아니면 센 걸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렇게 볶아가지고 냉동 지퍼백에다가 여러분이 1회분씩 먹고 싶은 만큼 작은 지퍼백에 이렇게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냉동실에 착착착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한 번 꺼내가지고 다시 냄비에다가 뭐 야채수물 조금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 자체 물 조금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캐슈넛이나 양념을 갈아 넣어서 무쳐서 먹어요. 뭐 곧 따다가 바로 하면 바로 무쳐 먹겠지만 냉동실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먹고 싶으면 그걸 보관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바로 다시 한번 볶아서 양념을 무쳐서 먹으면 됩니다. 간은 반드시 익힐 때에 간은 딱 맞추어 두고 먹을 때에 양념을 무쳐서 먹으면 되겠어요. 자, 모든 나물 종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그 채소에 있는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씁쓸하고 뜰뜰하고 아리하고 이런 까리까리한 맛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참 거북스러워요. 입맛에서 이게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런 씁쓸하고 뜰뜰한 그 맛, 그게 약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걸 삶아서 내버리면 그냥 섬유질만 먹고 대변만 열심히 보는 거고 이걸 전체로 먹으면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갔을 때 몸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켜내는 영양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자연 그대로 자연을 파괴하지 말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인간의 꾀를 부려서 고치지 말고 변질된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고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먹기 시작하면 이 입맛도 거기에 딱 적응을 하면서 우리 입맛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맛은 쓴맛대로 뜰뜰한 맛은 뜰뜰한 맛대로 달달한 건 달달한 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맛대로 모양대로 전부 영양소가 다르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로 먹어줄 때에 그 전체가 들어갈 때 가장 균형진 영양을 만들어서 절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식사법, 요리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든지 파괴시키지 말 것. 네. 익히는 것 정도에서는 괜찮습니다. 익히면 익히는 대로 얻는 유익이 있고 날걸 먹으면 날걸 먹는 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익히는 건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볶을 것은 볶고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에 이렇게 익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생식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식이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위장 안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잘 될 때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흡수가 안 되면 먹어도 회복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먹어서 힘이 오르고 편안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적당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근이고 뭐고 여러분 뭐 갈아서 접자 먹는 거 과일 있잖아요. 이거 일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고 나면 아이고 그럼 접을 짜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좀 삶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식물성인데요.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접을 짜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게 훨씬 유익하다. 두부를 먹는 것보다는 콩을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부는 콩을 갈아서 단백질만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콩을 삶아서 바로 콩비지를 해 먹는 것은 콩 전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순두부국이나 두부구이를 먹는 것보다는 콩비지를 먹고 콩자반을 해서 여러분 콩반찬으로 먹든지 콩밥을 해 먹든지 이게 훨씬 우리 몸에는 유익해요. 자, 그러면 어제도 여기 순두부국 먹었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게 100% 치료식이 아닙니다. 치료식 플러스 채식. 그래서 한 번씩 김치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부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식물성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100% 건강식만 하고 싶으면 두부를 잡수지 마시고 콩을 잡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접을 짜먹지 말고 날걸 그대로 씹어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아시겠죠? 이 기본 원칙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베델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식성을 맞추면서 요리를 해야 돼서 최대한 건강 요리 치료식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조금씩 섞이고 있다. 왜? 먹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제가 한동안 두부 쓰지 말라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에 두부보다 콩이 좋다. 그러니까 콩을 가지고 콩비지를 하든지 콩국을 하든지 콩밥을 하든지 뭐든지 그냥 자연 그대로 먹자. 이랬더니 환자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 여기는 두부도 안 주냐? 여기는 왜 저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왜 저런 것도 안 주고 왜 이렇게 단조로우냐 메뉴가. 왜 메뉴가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냐.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심과 불평 이런 걸 조작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겠구나 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의 조금 기대에 조금이라도 조금 맞추어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주 나쁘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지금 단순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전자 조작해서 나온 것들은 최대한 좀 우리가 피하면서 음식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단조롭게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단순하게 우리가 단조롭습니다. 지금 종류가. 그렇다고 해서 100% 유전 조작이 안 된 거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조작이 된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일이나 채소가 우리가 대부분 심어 먹기도 하지만 과일은 거의 100% 지금 사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게 유전자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섞어 먹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것은 유전자 조작이다 할 때는 우리가 그건 피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것도 안 주고 저런 것도 안 주고 이런 이제 불평이 생기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양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해 잡수실 때는 원칙을 지켜서 해 잡수시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했죠? 밥을 할 때
반찬할 때 전부 자연 그대로.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도 밀가루 물에 농약을 씻어내고 뭐든지 껍질 그대로 먹는 거. 그 다음에 국물은 사실 국물은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물기를 작게 먹을수록 좋기 때문에 국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 국을 해드리는가? 이것도 입이 말라서 밥이 안 넘어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국도 없이 밥 먹으라 하냐 이제 이런 불평들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국을 하는데 아침 점심 국을 해서 제가 요즘에 제가 못하라 했어요. 아침에는 그냥 좀 춥고 쌀쌀하니까 국물을 좀 그래도 몇 수저 떠 잡수고 식사하시도록 국물을 좀 해드리지만 최대한 점심때만이라도 하지 마라.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나 물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그만큼 더딥니다. 음식은 입에서 침하고 섞어져서 물기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꼭꼭 씹어서 가루로 해서 위장 안에 넣어야 이게 소화가 빨리 되고 영양 흡수도 빨리 되고 우리 소화기계가 아주 일 처리를 원활하게 하면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물은 최대한 식사할 때 안 먹는 게 좋다. 지난번에 제가 물 따로 밥 따로 하는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나올 것이에요. 물을 음식하고 같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국을 먹게 되면 또 소금기를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거든요. 음식이 다 입에 다 맛이 느껴지도록 간을 딱 맞추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간 없이 요리 안 한 음식이 한두 가지가 꼭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음식을 요리한 것은 반드시 간을 맞추어 먹으면서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요리할 때 간을 맞추지 않고 싱겁게 하면 일단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음식에 대한 실증이 나고 건강식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맛이 없으면.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드리려면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5가지 요리가 나온다면 그게 한 3가지 정도 요리를 해서 소금을 적당하게 맛있게 맞춰주고 요리 안 한 음식을 한두 가지 이렇게 딱 보태주면 전체적으로 그게 적당한 염분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뭘 먹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자꾸 마시기 때문에 희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간을 맞추어 먹되 여러분의 입에서 무염식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입에 들어가면 좀 짠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요리하지 않은 그 자체의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잘 믹스를 하면 되겠고요. 국물을 할 때에는 다시마나 표고버섯을 우려서 그 국물로 이제 모든 국을 만드는데 최대한 국을 먹을 때 좀 자작하게 이렇게 해서 훌렁훌렁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